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충의 작용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지지 중에서 지지의 합, 즉 변화 중에서 합은 어떤 걸 의미한다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자, 우리가 삼합 방합을 써놓고 이렇게 임묘진 이건 방합 있죠. 사오미 여름 방합, 신유술 가을 이말고 해자축 겨울 이 말이세요. 그럼 여기는 해묘미, 그다음 이건 목에 대한 삼합, 인호술 불에 대한 삼합, 사유축 금에 대한 삼합입니다. 그다음 신자진. 자, 이때 고유하게 오는 목을 천간에 오는 오행을 잘 봐라. 해묘미에서 을목이다. 임묘진도 을목이 천간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각자는 왜 자꾸 천간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학문은 천문학이야. 그 다음에 뭐세요? 계절학. 그 다음에는 뭐세요? 힘의 균형을 보는 거예요. 중화가 돼야 돼. 이 명리학이 가장 가르치는 우리 인간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과유불급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좋은 놈도 지나치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많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항상 적당하게 좋은 거를 택해라. 그래서 모든 용신을 우리가 갈구를 하고 소위 말하는 용신, 제가 각천이 말하는 희신은 항상 뭐를요? 중화의 작용을 불러올 때가 가장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충의 작용. 왜 그럼 내가 이걸 썼느냐? 충의 작용은 이 말이세요. 충의 작용을 볼 때는 육충입니다. 6개의 충이 있다고 육충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지를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를 놓고 거기에 대한 지장간을 이렇게 달아서 써보면은 기세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즉 기후의 변화를 보는 것이거든요. 어느 시간에는 뭐가, 어느 때는 뭐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삼합과 방합을 이렇게 써놓고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지지가 12개가 있는데 글자는 인, 사, 신, 해가 하나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오, 묘, 유가 이걸 우리가 4개의 글자를 한 그룹으로 보고 진, 술, 충, 미가 한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앞에 오는 이거는 뭐냐? 제일 앞에 있다 그래서 만맹자를 쓰고 맹지 앞에 왔다. 앞에 온 글자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지장간에 달고 오는 글자들이 몇 초로 보느냐 이 말이죠. 좌오묘유, 진술충. 역시 삼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충의 작용을 꺼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충 하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건 충이 아닙니다. 화할 충자세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충은 무슨 글자세요? 찌를충. 찌를충이 아닙니다. 갈행, 이 갈행자잖아요. 네. 여기 갈행자 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무걸중자. 무걸중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 중자가 틀린다. 잘못. 이 무걸중자가 들어가. 가는데 뭐가 나를 자꾸 무겁게 해 이 말이에요. 뭐를 가는데 가서 내가 뭔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자꾸 못 가게 잡아당긴다. 무겁다 이 말이죠 이게. 작용이. 그렇죠? 이게 충자입니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제가 충자 이렇게 쓰라. 틀렸어요. 말씀. 그죠? 화할 충자 그거는 뭐로 변질된다. 끌어잡아 당겨서 다른 거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자를 어떻게 쓰라?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충자입니다. 그럼 육충은 뭐냐? 6개의 충이 있다고 육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이 글자를 써놓고 인사, 신해, 자오, 묘유, 진술, 충미를 써놓고 여기서 충을 구하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우리 지지 12자 다 들어온 거거든요. 이 기운과 이 기운이 다 동일시하는 소위 말하는 형태를 그려요. 자, 아까 이게 명지라 그랬지만 여기서 충이 여기서 들어오죠. 요 앞에서만 들어옵니다. 한번 볼까요? 인신충, 사해충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참고로 알아드릴게요.
뱀이고 이건 뭐세요? 돼지죠? 네, 돼지. 돼지인데 뱀한테 물렸을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돼지비계입니다. 뱀한테 독사한테 물렸을 때 돼지비계를 그 물린 자리 부에다 놔놓고 우리 소위 말하는 백분을 갖다 딱 얹으면 독이 슬슬 다 빠져나옵니다. 아, 100번을 빼. 뱀하고 돼지하고는 상극입니다 이게. 사회충. 사회충. 예. 그래. 실질적으로 동물적인 기질도 그렇습니다. 예. 기가 막히세요. 이게 이는 호랑이하고 이거는 뭐예요? 원숭이하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신충, 사회충이 이 앞에 맹기라는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몇 개 나왔어요? 인신충, 사회충 2개 나왔죠? 네. 이런 걸 분석을 잘하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좌오묘유는 각자 요 속에서만 충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게요? 좌오충, 좌오충? 묘유충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럼 같은 충인데 어디가 기운이 더 셀까요? 당연히 여기가 더 셉니다. 왕진이니까. 왜요? 여기는 순수한 기능이 들어앉아 있어서 그러세요. 을목, 간목, 그죠? 신금, 경금 같이 들어앉아 있어요. 굉장히 강한 충입니다. 이게 지지의 충이. 제가 아까 그랬죠. 연간에서도 간의 충은 경하다 이렇게 해요. 천간에 있는 충, 갑경충, 을기충, 무슨 충은 그 기운이 경해요. 가볍다 이 말입니다. 하는 게. 그러나 지지충은 굉장히 중해요. 강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알고 전체적인 구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사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내 힘의 약도 어떻게 오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오는 글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세요? 역마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살. 네. 그 지지에 오는 여기에 좌우묘 장생지충은 뭐를 그러세요? 이건 도화살입니다. 도화. 네? 역마살은 옛날에 나쁘게 취급했죠.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은 전부 못 신고 모내기 하고 뭐 김매고 나락비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역마살은 돌아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논폐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니지. 지금은 5대양 6대주를 누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야 돈도 생기고 활동력이 크고 거기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렇게 되죠. 달라 이거지. 그때 농경사회에서 역마살이 하는 작동력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산업사회 지금 요즘 뭐 4차원 세계 4차원 사회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역마살하고는 틀리죠. 교통수단도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때는 어디 외국에 가려 그러면 그 풍랑과 싸우면서 배 타고밖에 못 갔지만 지금은 어디 전부 비행기로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 각 5대양 6대주가 거리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집에 가듯이 간다 이 말이죠, 그죠? 네, 달라 이 말이죠. 이거는 인신사회는 역마살. 지금 역마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좌오묘유 이건 도화살. 자, 도화살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바람 피인다는 의미로만 딱 한정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도화살이 없으면 인기가 없으세요. 그게 왜 그러세요?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도화살을 자기 지지에 차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 어느 그 지정한 부분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 기능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도 의미가 있고, 끌어당기는 힘도 얘기하고, 도화는 복숭아 도자에 고다자잖아요. 연말에 복숭아는 밤에 먹어라 그랬어요. 왜? 벌거지를 먹어 이뻐진다고. 특히 여자들 보고 이랬어요. 이 도화살은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연예인 어떤 인기를 보장할 수 있는 인기를 위주로 하는 직업. 도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충이 나온다. 좌우충, 묘유충이 나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는 뭐 보세요? 진술충, 충미충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화개살이라고 하죠. 네. 예.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충이 대가 들어오는 건 여기 자체에만 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가 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렇죠.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토는 토끼리 충을 하면 토충 유황이 된다. 토충이와. 토의 기운은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치면, 그죠? 여기가 다른 게 와서 만약 술토가 와서 충을 한다. 네. 토충 유황이네요 이렇게.
진술중, 토충중 이런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토와 신금과 정화, 무신정이잖아요. 무토와, 그죠? 이거는 을개가 오는 거거든요. 무토를 놔두고. 네. 무토는 무토끼리는 힘이 강해졌어.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을신충이고 정계충이지.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깨지잖아요. 이렇게. 일간이 뭐냐에 따라 이게 작동이 달라지는 거죠. 네. 재가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토는 토끼리는 힘이 강해지는데 나머지 안에 오행에 있는 것들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부딪혀서 이 말이에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충의 의미는 그런 게 있어요. 육충 6개 충이다. 네. 자, 그럼 충이 왔을 때 내 사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사주에서는 말이에요. 충의 작용이라는 것은 뭐 깨지고 날아가고 뭐 탈나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번 천간의 변화를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가 되세요? 충이 되면 충거가 될 수도 있고. 네. 지지에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합하는데 충하는 거 이 말이세요. 가령 자진이 합소를 했는데 수토가 와서 진술충을 할 경우,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합처봉충이라는 말을 꼭 하셔야 돼. 합한 곳, 고철자지요. 네. 합한 곳을 봉충, 봉은 만난다는 충이고 네, 이게 맞아요. 충이 될 때 이 말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 조심해. 합처봉충, 그렇죠? 합처봉충은 육합을 할 때 충을 만나기도 하고, 네. 삼합을 할 때 만나기도 하고, 방합을 할 때 만나기도 해요. 충을. 그렇죠? 그럼 의할 때 아까 제일 합이 강한 곳이 어디라고요? 삼합이라고 그랬어. 네. 삼합이 합쳐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합하는 기운이 돌아오는데 어떤 해 아니면 어떤 해 달에 아니면 어떤 세운에서 거기를 충을 했을 때 상당히 흉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왜? 합하는 곳을 친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도 들어오지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세요? 합한 곳에 가살이 된다 그랬어요. 저 뒤에 가면 나중에 형살, 해살, 화살 이런 게 들어오세요. 네. 합하고 있는데 형살이 들어온다든지, 합하고 있는데 해살이 들어온다든지, 합하고 있는데 파살이 들어올 때, 특히 이런 것들은 자기 자체만 힘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합이 들어올 때, 이 충이 들어올 때 잘 보셔야 돼. 합체 봉충이라는 용어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네. 그죠? 우리가 이런 작동들을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데, 지지충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죠? 또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충이, 천충은 곧 지충이요 그랬어요. 네. 지충은 곧 천충이라 이 말이세요. 그거는 아래가 충돌이 일어나서 충이 되면, 어떤 사주의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천간에도 그 충장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또 반대로 천간에 충이 일어나면 지지는 반드시 충이 된다는 것이죠. 네. 예. 이러한 용어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물론 지지 육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충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맹지, 왕지, 고지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자체에서만 충이나 이석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바꾸어 보면 이 말이세요. 자, 우리 지장간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왜 지장간을 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 묘, 유 말이죠. 그 다음에 인, 신, 사, 해. 그 다음에 진수충. 진, 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지장간에 있는, 지지장간에 있는 네. 천간의 힘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네. 자, 개수 이거죠. 임수. 그럼 이건 몇 대 몇이냐? 7이고 3입니다. 네. 진짜.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수인데 왜 개수를 앞에 놓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알아야 될 것은 자수가 분명히 양이죠. 양에 해당됩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며 나오면은 이게 양에 해당돼요. 근데 왜 이걸 음으로 씁니까? 이걸 별도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자하고 뭐하고 그러세요? 해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수가 실제 양이지만 음으로 쓰이고 해수는 음입니다. 분명히. 근데 음인데 양으로 쓰이는 거예요. 해수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볼까요? 해수는 임수, 간목, 목토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몇 대 몇이냐? 앞에 오는 글자가 54. 그죠? 여기가 23. 23입니다. 자, 이게 음인데도 안에 들어앉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행은, 천간 오행은 뭐로 나타나느냐? 다 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양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간목, 주기가, 여기가 병화, 여기가 모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금은 경금, 임수, 모토. 사화는 병화, 경금, 모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율이 5.4 대 2.3, 2.3입니다. 여기는 7 대 3이세요. 자, 정화, 기토, 병화 이 말이에요. 이거는 비율이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화토일적법에 의해서 이게 전부 불러보는 것이죠. 자, 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오화가 양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술리를 써놓고 보면 이게 오화가 양입니다. 그래 어떻게 쓰입니까? 음으로 쓰입니다. 왜 그러세요? 앞에 정화가 본기입니다. 이게 원래 정기가 이게 정화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유념해서 잘 봐놓으셔야 돼. 왜? 제가 나중에 강의에서 일간의 근과 등령 이런 걸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합니다. 자, 묘는 을목, 간목입니다. 이게. 유는 신금, 경금.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도화살들이 이 순수한 기능을 다 갖고 있어서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지에 자오묘를 깐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의 게임에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도화살은 순수한 바람기만 있다고 자꾸 암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부분의 기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건 인신사에는 역마살이라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사하고 해수를 보시라고. 자, 오화는 양인데 음으로 쓰이는 이유가 본기가 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지장간에 가지고 있는 기운이 이렇게 작동하세요. 그러면 사화는 병화가 작동하고 경금무토가 작동을 하니까 이게 음이지만 양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학문을 뭐라고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천간이 오는 10개의 글자의 작동력을 모습을 보고 이 사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음인데도 양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자수와 해수를 보면 자수는 양이지만 이렇게 이게 개수가 70%잖아요. 때문에 이게 음으로 쓰이는 것이고, 해수 밑에는 전부 양의 천간만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양으로 쓰이는 겁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무토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토, 인속의 무토는 힘이 강합니다. 화생 볼까요? 목생화, 화생토로 갔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속의 무토는 어떻게 되느냐? 토생금, 금생수로 갔어요. 이 오행의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고 극해야 돼 이 말이세요. 임무충이죠. 토생금 해야 되잖아. 힘이 빠지죠. 신속의 무토도 힘이 약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육친, 소위 말해서 가족관계, 사람의 관계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화속의 무토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도구로 나가는 게 토생금도 하나 해야 되지만 나를 돕는 병화도 화생토를 하거든요. 이거는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인하고 사속에 있는 무토의 기능은 힘이 강하고
나중에 해수에 있는 무토는 힘이 형편없이 약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보세요. 토국수 목극토. 그렇죠? 얻어맞기도 하고 내가 때리러 가 힘이 가지건 빠져버리죠. 이런 법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왕상휴수사법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무토의 힘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세요? 여기서는 인신충, 사해충했죠. 여기는 진술충, 충미충 했어요. 이 말이에요. 여기 아까 토충 유황 얘기는 제가 했죠. 예. 여기는 봉기가 무토이고 무토가 무조건 강해 이 말이에요. 예. 다만 여기는 어떤 게요? 물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개수가 있으니까 예. 요거는 우리가 습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조토 말이에요. 여기 있거든요. 그다음에 축토에는 또 개수가 들어앉아 있죠. 기토, 개수, 신금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토서는 기점입니다. 토는 토끼리 부딪히면 강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오행된 육친들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비율이 몇 대 몇이냐 6대 3대 1입니다. 이 앞에 있는 무토, 기토가 60% 여기 있는 중간에 오는 글자들은 30% 밑에 오는 글자들은 10%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6대 3대 1의 비율로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봉기를 앞에 꺼내놓은 이유 나중에 지지장관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예. 잘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이죠. 이렇게 비율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진술충미는 6대 3대 1 기능적으로는 신정무가 아니고 무신정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무신정, 수토는 징토는 무을 개수가 6대 3대 1의 비율로 있고 여기는 예. 맹지에서는 54, 23, 23의 비율로 앉아있고 여기는 7대 3의 비율로 앉아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왜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자하고 오하고 사하고 해의 지지장간에서 오는 글자만 보면 실제로 지지에서 오는 글자의 힘의 크기나 세기는 뭐로 본다? 지지장간에 숨어있는 글자를 가지고 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답이 들어오고 충은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충은 지지충도 충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무슨 얘기했죠? 합처봉충 잘 봐라. 합한데 충을 보는 것, 충을 맞이한다. 그 다음에 합한데 형을 맞이한다.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 작동들을 보면 이 지지의 충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충이라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 사주에서 어떠한 오행이 나한테 희해작용을 하느냐 기해작용을 하느냐를 보고 기해작용을 하는 것을 충거해주면 결국은 좋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희해작동을 하고 있는 오행을 충거해주면 그건 나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는 우리가 어떤 거는 무조건 좋다 어떤 거는 무조건 나쁘다 이러니까 뭐 무조건 좋고 나쁜 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주 본명성 8글자에서 대운, 세운, 월운을 가지고 그 형태를 가름을 해보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나한테 그러한 작동력이 온다는 것은 뭐를 본다 그랬습니까? 천간에 작동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라 그랬어요. 이런 사주의 해석 원리를 잘 짚고 해석을 제대로 해야만 결국은 어느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국 본토에서 제 제자분의 중에 한 분이 이 여시명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 이론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그 이론의 주된 건 뭐냐 하면은 당사자의 사주는 당사자만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사주를 보고 자식을 논한다든지 부모를 논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명 맞는 말이세요. 제가 그 학문을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터득해 봤을 때 아마 김운동갑이라는 제가 김운동갑을 지금 강의를 합니다만 네. 강의하실 분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김운동갑 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김운동갑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김운동갑은 음양학이거든요. 구조 자체는 굉장히
사주 명리학 보다가는 훨씬 더 구도가 간단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부터 김운동감에 대한 강의를 실제 제자들의 요청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여시 명리학의 기초 이론이 김운동갑을 근간으로 해서 잡아낸 이론이 아닌가 저는 보여지기도 해요. 거기서 우리가 들려주는 그 학문이 뜻하는 바를 잘 엮어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설은 모든 것이 그 하나의 학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게 변천사가 있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그 변천사를 잘 보면 어떤 분은 처음에는 인강으로 봤다가 처음에는 음양으로 봤다가 다음에는 이걸 음양오행으로 음양오행을 연간으로 봤다가 체를 그 다음에 일간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또 오행의 힘의 크기를 뭐 왕상유수상 그 다음에 12음성 뭐 이런 것들로 또 그 기능을 봤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대입을 해나가면 사주는 굉장히 보는 게 정확하다.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에는 충, 형사 다 해야 되겠죠. 해사, 파사, 공마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각종 신설들이 우리 사주 현재 사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별 문제가 없이 사주를 감명할 수 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의 작용을 우리가 봤던 거고요. 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 거 육충이 있다. 그걸 우리가 사맹지, 그 다음에 사왕지, 그 다음에 사고지 네 개를 놓고 그 안에서 충의 형태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충을 가지고 사주 볼 때는 어떠한 작동들을 하느냐 그 하는 해석은 앞으로 사주를 계속 감명해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초 시간에는 이런 것이 있다. 충이라고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거에 대한 작동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 잡고 여기까지 할게요.